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매력을 맛보고는 한국에 푹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한국을 떠난 이후에도 한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과연 그들은 한국의 무엇을 보고 그러는 걸까요? 얼마 전 세계 최대 영어 커뮤니티에 내가 사랑하는 한국의 소소한 것들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어디에나 카페가 있고 대부분의 카페들이 널찍해서 공부하거나 누굴 만나기에 너무 좋아. 밤에 친구들과 술 한잔해도 20에서 30달러 정도만 내면 돼. 뉴욕이었다면 50에서 100달러는 들었겠지. 식당 테이블 밑에 냅킨과 수저가 들어있는 서랍이 달려있어. 노트북, 지갑, 돈 같은 걸 카페 테이블에 놓고 잠시 나갔다 와도 아무도 안 가져가. 24시간 편의점이 있어. 어디에나. 1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는 노래방이 엄청나게 싸. 한국 지하철은 미국 지하철보다 과장이 아니고 한 1000만 배는 더 좋아. 그리고 분식집의 치즈 떡볶이, 순식간에 내가 선호하는 포장 메뉴가 됐지. 등의 이유를 대며 한국에 대한 호감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호응하는 댓글을 달며 한국에 대한 찬사를 퍼부었습니다. 과연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한국의 배달 문화 짱이지. 어떤 음식이든 물건이든 엄청나게 빨리 받을 수 있어. 역시 로켓 배송이지. 식당 테이블에 호출 버튼이 있어서 종업원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맞아. 우리나라 식당에는 왜 이 버튼이 없는지 모르겠어. 물 셀프 서비스도 완벽해. 특히 음식이 매울 땐 말이지. 이 글을 보니까 한국이 너무 그립다. 나도 그래. 무제한 반찬 리필도 잊지 말라고. 온돌방도 빼놓을 수 없지. 매년 겨울 온돌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을 떠나온 걸 후회하게 되곤 해. 나도 이거 경험해보고 싶다.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아. 난 언제나 다른 사람의 한국 경험담을 듣는 게 좋더라. 난 한국에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을 살았어. 다음은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국의 장점이야. 배달치킨과 맥주. 이건 완전 혁신이지. 배달 음식, 그릇에 갖다 주는 데다 팁도 필요 없어. 안전, 동료들이랑 회식을 했는데 한 15분 만에 소주 20잔 마신 듯 했어. 그 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기절할 것 같아서 탈출을 했지. 그리고 1시간쯤 지났나? 경찰 몇 명이 내 등을 찔러서 날 깨우더라. 내가 사람 많은 인도에서 얼굴을 쳐박고 쓰러져 있었거든. 아무튼 경찰들에게 한국어로 집 주소를 알려줬고 그들이 날 데려다 줬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타서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해줬지. 지갑, 폰, 모든 게 다 그대로 있었어. 내 상태로는 도둑맞기 딱 좋았는데 말이지. 한국은 정말 안전한 곳이야. 음식 싸고 맛있어. 외식해도 안 비싼 데다가 대부분 맛도 좋아. 사람들, 난 미국 중서부 출신이고 그전엔 한 번도 지하철을 안 타봤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타봤지. 한 번은 광화문에 있는 큰 서점에 가려고 지하철에 타서 지도를 보고 있었어. 근데 웬 7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가려는 목적지를 손으로 가리켰지.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내 팔을 붙잡더니 지하철에서 날 끌고 내렸어. 그 후 난 할아버지랑 같이 지하철 여행을 시작했지. 그러다 마침내 어느 역에서 내렸는데 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막 뭐라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때 영어를 할 줄 아는 젊은 한국 남자가 지나가다가 우리 상황을 보고는 친절하게도 통역을 해줬어. 알고 보니 내가 가려는 서점이 있는 지하철역은 그날 통제돼서 지하철이 그 역에 안 서는 상황이었어. 할아버지는 서점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다른 가까운 역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날 데리고 지하철을 갈아탔던 거야.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을 도와주려고 거의 1시간가량을 쓴 셈이지.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어. 그 밖에도 좋은 점이 참 많지만 너무 길어졌으니까 패스할게.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나한테 가장 좋았던 건 사회 기반 시설이야. 특히 교통은 한국이 정말 세계 최고지. 빠르고 믿을만하고 저렴해. 한국과 일본은 내가 느끼기에 100% 안전하다 싶은 유일한 두 나라야. 한국에서 자전거 타고 일주일간 동해 여행을 했었는데 가끔 벤치에서 노숙하기도 했거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가 커피랑 과자를 주더라. 한국은 안전한 느낌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알려주는 나라지. 혼자 다녀도 걸을 때든 운전할 때든 어딜 가도 등 뒤에 가방을 신경 쓰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CCTV도 여기저기 달려있지. 미국에 살 때는 정말로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한국 음식 너무 좋아. 특히 감자탕이랑 물냉면. 한국 음식 중에 내가 안 좋아하는 게 거의 없어. 난 한국 음식 중에 안 좋아하는 것도 많지만 좋아하는 것도 엄청 많아. 한국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야. 카페 화장실에 지갑을 두고 와서 엄청 걱정했는데 누가 카페 직원한테 맡겨놨더라고. 음식이 정말 환상적이야. 경치도 참 아름답지. 살고 싶을 정도로 멋진 나라야. 찜질방이 정말 최고야. 그런 저렴한 가격에 쉴 수 있는데 재미까지 있다니. 1. 대부분의 식당 외부에 메뉴 사진이랑 가격을 표시해주는 거 정말 편리해. 2. 영어가 정말 보편적으로 사용돼. 박물관이나 표지판에 영어 써있는 거 정말 좋아.
하다못해 롤 경기를 보러 갔을 때도 영어 통역되는 헤드셋을 제공하더라. 3. 음식이 진짜 맛있고 저렴해. 관광지에서도 싸고 맛있는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지하철이 깨끗한 데다 효율적이라 왜 세계 최고인지 알 수 있지. 뉴욕에 사는 1인으로서 모든 것에 동의해. 특히 술값 싼 거랑 카페에 물건 놔둬도 되는 거랑 지하철. 난 한국에서 8년째 거주 중인데 이런 점들이 정말 좋아. 1.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 서비스. 2. 진짜 안전하다는 거. 총도 없고 CCTV가 어디에나 있지. 3. 너무 싸고 깨끗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4. 편리한 생활. 필요한 물건 대부분을 쉽게 살 수 있지. 걸어 다닐 만한 거리 내에 파는 데가 있거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사도 보통 하루 만에 도착하니까. 인터넷이 진짜 빠르지. 1. 엄청 안전해. 2. 택시비가 진짜 싸. 3. 어디서든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어. 4. 팁 안 내도 돼. 5. 아무리 작은 가게여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어. 지하철역이랑 대부분의 건물 계단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 찾기도 쉽지. 맞아, 이게 진짜 대박이야. 미국에서는 공중 화장실 찾기가 정말 빡시거든. 화장실 표시 하나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녀야 해. 뉴욕에 비해 음식값이 40% 정도 하는 것 같아. 이제 2명이서 저녁으로 2만 원 정도 쓰면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야. 뉴욕에서라면 그런 가격에 식당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건데 말이야. 동료가 식당에 여권을 두고 갔었는데 식당 직원이 잘 보관해주고 있었어. 한국 진짜 짱이야. 식당에 들어가면 물을 바로 가져다 줘. 난 왠지 식당에서 물 달라고 요청하는 게 싫거든. 심지어 몇몇 나라에서는 물값을 내야 하기도 하지. 짜장면 그립다. 이 댓글 보니까 한국의 동네 식당에서 먹었던 짜장면이 생각난다. 짱 맛있었어. 내 인생 최고의 짜장면이었지. 게다가 가격은 겨우 3,000원. 얼마나 양이 많고 맛있는지 13,000원 받아도 될 것 같았어. 나도 언젠가 이 아름다운 나라에 가보고 싶어. 조만간 보자 한국. 모든 것에 더해서 나중에 귀국하고 나면 올리브영이랑 롭스가 너무 그리울 것 같아. 마켓 컬리가 밤사이 배달해줘서 아침에 바로 우유를 마실 수 있지. 런드리고는 집 앞으로 24시간 빨래를 갖다주고 말이야. 타다는 거리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픽업해주지. 이런 서비스들은 서울에만 있는 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이 도시로 오고 나서 가장 감명받은 것들이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한국이 그리워. 나도 한국 카페 정말 그립다. 한국 가보고 싶다. 이 글 보니까 한국이 그리워진다. 지금 주민이 한 700명 되는 작은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별로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한식 식당에라도 찾아가서 내가 지금 한국에 돌아와 있는 거라고 상상하는 것조차 할 수가 없네. 한국은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누른 다음 취소라는 걸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야. 한국은 고객 서비스 면에서 모든 좋은 점을 가진 곳이야. 15달러면 수박을 살 수가 있었지. 내가 가본 PC방은 정말 굉장했어. 에어컨이 있어서 답답하거나 덥지 않았지. 의자는 편안했고 시설도 최고였어. 커브드 모니터에 기계식 키보드에 편안한 책상까지. 밤에 친구들이랑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는 거 진짜 좋았어. 비용은 10에서 15달러면 충분한 데다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대화하느라 목이 아플 일도 없었거든. 바로 이 모든 이유에서 딱 2번의 한국 여행 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한국이 되었지. 공짜 운동기구가 어디에나 있어. 한국의 스타필드가 미국 어느 주의 쇼핑몰보다도 훨씬 뛰어나. 엄청 싼 찜질방, 끝내주는 스파에 사우나, 수면실, 간식까지 있지. 서울에 살 때 밤새도록 클럽에서 논 다음엔 꼭 찜질방으로 마무리를 했지. 그러면 피로가 싹 풀렸어. 진짜 싼데 원하는 만큼 있을 수 있다니. 남녀 분리된 개인 라커룸이랑 목욕탕도 있는데 거기서 딱 하나 이상한 점은 홀딱 벗고 있어야 한다는 거? 하지만 같은 성별끼리라서 괜찮았어. 내 기억엔 가격이 8에서 10달러 정도였는데 수건, 슬리퍼, 찜질복까지 빌려줬어. 너무너무 편했지. 교통이 싸고 효율적이야. 서비스는 더 싸고 더 좋아. 감자탕. 맞아, 노트북이랑 지갑을 테이블에 두고 나갔다 와도 한국에서는 완전 안전하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살았을 때가 그리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카페들이야.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나는 게 내 매일 일과 중 하나였지. 우리나라 카페는 재빨리 커피를 마시거나 뭔가를 먹기 위해 가는 시끄러운 장소거든. 스타벅스는 내가 사는 도시에서 시작됐지만 한국 스타벅스랑은 엄청 달라. 완전 맞는 말이야. 내 한국인 여자친구는 내가 왜 항상 카페에 가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말해줬지. 서울에 있는 카페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편안한 장소라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카페는 보통 붐비고 시끄럽지. 커피 다 마시면 얼른 나가줘야 하는 느낌이고 말이야. 이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인프라, 서비스, 생활 환경 등이 사실 세계적으로 참 편리하고 뛰어난 것들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군요. 미국의 주 정부들이 한국산 진단 도구를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작은 메릴랜드주가 했습니다. 메릴랜드의 레리 호건 주지사는 한국 사회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죠. 메릴랜드주가 50만 회의 검사를 할 수 있는 한국 진단키트를 수입한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레리 호건 주지사는 부인과 함께 한국 제품을 영접하러 직접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주지사가 공항에 갈 때 주방위군과 경찰을 대거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즉, 대규모 병력을 대동하고 공항에 간 것이죠. 군대를 데리고 간 이유가 대박입니다. 연방정부가 가로채거나 빼돌릴까봐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연방정부가 나섰다면 군사적인 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겠죠? 군대를 대동한 배경을 호건 주지사가 지난 3일 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연방정부가 가지고 갈까봐 주방위군과 주경찰을 동원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군대와 경찰이 지키는 비밀 장소에 한국 진단키트를 보관하고 있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호건 주지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지금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후 한국 키트를 공수하던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건 한국에서 진단 도구를 가져올 때였습니다. 몇몇 주지사 동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연방정부가 주정부로 오는 화물을 가로채거나 빼돌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단키트는 매우 중요했으니까요. 우리는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와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한국 항공기가 보통 착륙하는 공항은 댈러스 공항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게 치밀한 계획과 작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네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기는 대개 버지니아주의 댈러스 공항에 착륙합니다. 하지만 이 루트를 알고 끼어드는 연방정부를 막으려고 도착지를 메릴랜드 주에 있는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으로 바꾸고 군대와 경찰을 주둔시켰다는 결론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현재는 연방정부를 불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달 30일에도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진단도구를 실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도착하기만을 바랬습니다.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도 군대와 경찰을 배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중간에 가로챌까봐 그랬다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단서는 남겼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마스크를 해외에서 공수했다가 연방정부에 몰수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한국과 몇 주 동안의 논의 끝에 진단키트를 들여왔습니다. 현재 진단도구는 대규모 병력이 지키는 가운데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 키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 키트가 메릴랜드주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